참 나라 걱정 많으신 분들 그거 타고났습니다. 이 나라 걱정하는 예비역 군인 한 분 모셨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누구실까요? 이명환 교수님입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80년도부터 줄곧 군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전역을 해서 나라 걱정을 하고 계세요. 공군사관학교에서 전쟁사 교수로 사학을 전공하시고 쭉 강의를 하시다가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선도 끝난 지금 이 따끈따끈한 시기에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안보 얘기를 해주시느라고 멀리까지 발걸음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예비역 군인분들이 나라 걱정에 그동안에 12월 3일 계엄 직후부터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난 마당에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기대가 부푸시죠? 예. 일단,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예비역이 되니까 일상으로 들어가 하나의 민주시민으로서 한 번 잠들으면 푹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즐기고 있고요. 네. 예, 위국헌신 군인본분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던 그런 선배들, 동료들,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가신 것만 해도 이제 그 당시 엘리트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된 게 서울대학교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냐. 석사를 마친 다음에는 독일에 가서 또 박사 학위를 하셨어요. 쾰른 대학을 나오셨는데 억세게 운이 좋은 겁니까? 노력을 죽도록 하신 겁니까? 일단 먼저 어떤 국가에게 감사드려야죠. 아마 저를 저 이외에도 누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어떻든 베풀음이다. 감사하고 저는 현역에서도 그렇고 전역한 이후에도 그와 같은 국가의 어떤 보답하는 길이 뭔가 그것이 결국은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고 충성하는 길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올바른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제가 자그마한 노력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80년대에 이제 유학하는 국가를 선정할 때 대개는 영어권 국가였고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었는데 독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제가 일단 사관학교 전쟁사 과목을 강의를 하게 돼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대 20세기에서 어떤 전쟁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어떻게 보면 1945년 이전에 1, 2차 세계대전을 어떤 주도를 일으켰던 전범국가죠. 독일이 있고, 그 다음에 1945년 어떤 전쟁 끝내서 미국이 있었는데, 미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저도 좀, 독일이 또 뭐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 인생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독일이 또 우리나라처럼 동독서독하고 나뉘어졌던 그렇죠. 예. 네,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독일이 어려우셨을 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았죠. 제가 다른 사람들 생각 못한 거기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석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는 어학시험 보잖아요. 영어 네. 시험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는 라틴어 시험을 봐야 돼요. 네, 라틴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급 과정, 초급, 그다음에 중고, 중등 과정 하나, 그 다음에 고급 과정이 있는데, 초급 과정 클라리네스 라틴um, 그 다음에 그로세스 라틴um 있는데, 하여튼 이 과정은 참 상당히 좀 벅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 좋게 또 다른 수고하셨습니다. 왜 운이시겠어요. 노력을 너무 하셨을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떤 재미교포들이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도 지금 뭐 독일이나 유럽 쪽은 워낙 친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많은 거를 배워오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오 교수님, 지금, 교수님께서 메고 계신 저 넥타이에 꽃이 있죠? 네. 저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좀 뭐였죠? 무궁화인가요? 저거 동백꽃이에요. 동백꽃이에요? 제가 지금 딱 봤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맞아요? 사학자답게 지금 사상 넥타이를 예,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제주의 아픔을 간직한 동백. 네. 제주 사삼. 예. 뭐, 재단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매품으로 그래서 올 4월 초에 4.3에 같이 추모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재단에서 특별히 이것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제가 오늘 특별히 무슨 아픈 과거사라든가 우리 비극이라다 이걸 꺼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또 사학자가 보셨으니 역사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 역사가 구테타도 우리 어떻게 보면 역사잖아요, 이게. 네. 참 우리 힘든 지난 6개월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만 그간에 너무 불안했죠. 탄핵이 늦어지고 탄핵 인용이 늦어지고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려나 하는. 네. 지난 80년도에 광주의 민주화 항쟁 예. 선명히 기억하시죠? 그렇죠. 제가 그때 소위 때였습니다. 그때 1980년 5월 저는 그 대전에서 초등 비행훈련을 마치고 사천 비행단에서 어떤 진행되고 있는 중등 비행과정에 입가한 훈련 조종사 신분이었었죠. 그때 광주에서 그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모든 비행훈련을 다들 대기시키고 다들 비상 소집을 해서 그때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폭동가라고 그랬어요. 폭동이라고 그러니까. 쓰라고 알려졌습니다. 뭐 온갖 뭐 이유를 갖다 대면서 북한군이 그렇죠. 침투했느니 뭐 걔네들이 폭동을 일으켰느니 광주 사태라 그러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훈련을 비행을 했었던 저 A-37, A라는 것은 어테크.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이 고공에서 팬텀이나 어떤 폭격기들이 공격했을 때 지상에서 어쩌면 센 미사일 공격하는 것을 탐지해서 공격하기 위한 저공에서 했었던 공격기였습니다. 그 비행기를 가지고 했는데 그 비행기 재원에 뭐가 있냐면 폭통 제압이라는 폭동 제압. 기능이 있어요. 낮은 데에서 기동성이 좋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마 교관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다 지금 그 당시에 보안사가 다 통제라고 한정적인 것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행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비행기를 가지고 참 철없던 거죠. 광주 상공에 가서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저 폭동의 도시를 한번 내려가 보자 해서 쭉 훑고 들어왔었던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시작이 없고 광주의 민주화 민주운동 과정에서 희생됐던 명령들에게 저희가 어떤 조화해야 되죠. 국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그렇죠. 본질은 기득권의 유지, 그렇죠. 그리고 권력의 강화 그렇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무력을 쓰면 이걸 우리 친위 쿠데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민주화 항쟁 이거는 정상적인 요구잖아요. 예. 이때 지금 그 당시 권력들은 사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사관생도 4학년 때가 1979년이었습니다. 그때 4학년 때 11.6 당시 대통령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고 그때 이제 그런 군 통수권자가 시해가 됐기 때문에 다들 전군이 비상 대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 중에 12.12가 쿠데타가 터졌어요. 일어나죠. 예. 그때 대방동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다들 그 사관생도들 그 내무반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러면 불신번을 썼습니다. 불신번들이 총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 시간에 웅성웅성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 보니까 완전 전방부대가 출동돼서 해갖고 했었던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게 12월 12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말 우리 국민이 진짜 똘똘 뭉쳐서 이걸 막은 거지.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저는 79년에 그걸 기억을 그렇게 정확히 났던 나이는 아닌데, 요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의 봄을 또 저희가 봤잖아요. 서울의 봄을 보고 나니까 진짜 생생하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날 저녁에는 사실 알지 못했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쯤에 독일에 살고 있는 딸이 오히려 독일에서 전화를 해갖고 자고 있는 저희를 깨워서 그때 참 TV를 켜서 알고 그때는 이제 뭐 다 이렇게 모든 게 종료가 돼서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물론 국회에서 의결해서 했었지만 대통령은 나중에 보니까 그때까지도 푸냐 마느냐 아직 결심 못하고 말로는 아니야 안 끝났어 제2, 제3, 4 내가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1979년 12.12 그리고 12.12로 그 이후에 이어졌었던 광주에서의 민주화 운동과 그 희생 그리고 그 다음에 암울했었던 5공화국의 그 시대 그게 떠오르니까 참 숨이 확 막혔습니다. 너무 놀라셨던 다 다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너무나 다행으로 지난 12.3 계엄, 비상계엄, 그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운 좋게도 이제 새로운 정부를 갖게 되었고 지금 이제 희망에 이렇게 부풀어 부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의하자면 실패한 쿠데타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친위 쿠데타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 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2차 대전 이후에 150회 정도 친위 쿠데타가 세계에서 발생했는데 한 건, 두 건 실패하고 나머지는 다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야, 그 실패한 쿠데타를 대한민국이 기록을 하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아마 이 신이 쿠데타를 주도했던 게 어떤 현재까지 알려진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란 수괴가로 법적으로 이제 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됐었던 군 통수권자.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이제 전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 그 모든 일을 다 주도하고 당시에 출동했었던 세계 어떤 사령부 부대들을 다 조직화하고 사령관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단 1%도 아마 실패를 염두에 두지 못했을 겁니다. 절대로. 근데 저는 전쟁사를 전공하고 있는 그런 역사학자로서 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예. 제가 들었는데 이게 쿠데타를 일으키더라도 약간 이제 지켜지는 룰이 있다며요. 그런데 그 쿠데타를 일어난 시각과 요일과 이렇게 하나도 지금 성립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뭐 그런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네.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감으로 병력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보면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작전에 있어서 최소의 그러니까 공격자가 피해를 적게 받고 방어하는 자가 가장 많은 데미지 손해를 입히는 것이 그 공격 방법을 기습이라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어택이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주 5일째가 됐잖아요. 금요일 날 그다음에 8시 이후는 사실 우리가 불금이라는 요가 해놔서 그렇죠. 다들 혁대 풀고 지냈는데 그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 기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마 실패할 수 없을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너무 그게 자신한 결과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 하는 쿠데타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 뭐 4시, 새벽 5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지 어디 그렇다며요. 그게 아직 잠도 들기 전에 하는 게 있어. 새벽에 쿠데타는 진짜 새벽에 6.25도 일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모르죠. 과도한 자신감에 그렇게 했는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나요? 그랬을까요? 저는 그 두 사람은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왜냐? 예. 동원된 부대를 보세요. 국회를 점령해서 707. 이거는 어떻게 세계 탑 시드의 이게 어떻게 테스트 포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참수 부대로 알려졌었던 참 정예 중에 정예 부대죠. 707 부대. 예, 707 부대. 그 다음에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정예 중에 정예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들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일사불란하게 단시간 내에 동원하고 그 다음에 체포됐었던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 주력 세력들이 자기네의 정치적인 정적들, 자기들은 그걸 폐악세력이라고 포고문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송해서 이감해 놓을 그런 모든 준비를 갖췄는데 그들이 정작 모르고 있었던 결정적인 우리 사회에 그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는 IT 파워.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그렇죠. 예. IT 국이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 IT 파워가 어떻게 쿠데타를 실패로 몰아갔나요? 예. 저는 이제 일반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본인들은 707이 국회를 점령하고 수방사를 보내고 방첩사가 국회의원들을 다들 체포해서 비연봉코로 이송하는 정광석과 같은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술 먹고 퍼져 있을 줄 알았었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국회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술도 안 마셨나 봐요. 연말인데.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핸드폰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뭐 다들 저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국 SNS를 다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님 이제 지금은 우리 대통령 이재명님이 되셨는데 그때 페이크 줄 알고 있는데 김효경 여사님의 어떤 차가 운전하면서 타고 들어오면서 방송했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회로 나오십시오.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네. 그 말을 듣고 술 먹던 사람들이 다들 이게 무슨 소리야 되니까 다들 켜보고 서로 들어가고 단체방에다가 다 띄우고 말라 나오니까 다들 뛰어오는데 여의도가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내보니까 채 5분이 못 가서 다들 정부가 고용이 되고 다들 우리가 국회를 지켜야 된다. 예? 우리가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시민들이 뛰어나오는 거죠. 맞아. 예. 거기다가 교통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를 본인들은 그 교통망을 항상 보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항상 보면 경호처가 하고 그다음에 경찰들이 에스코트 하니까 항상 대를 뻥뻥 뚫린 데 다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9시 이후 9시 한 10시 사이에는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다 모였죠. 시민들이 다 모여갖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와갖고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저지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아이템 파워고. 지난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많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예. 쿠데타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며 예. 비상계엄 선포할 거라며 지적하니까 세상에 무슨 그런 모략이 어디냐는 투로 얘기했어요. 치침 뚝 떼고. 맞아. 그러면서 요즘같이 IT 발달한 나라에 그 비밀 유지가 되겠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했어. 이런 나쁜 사람들이야.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뒤로 호박씨라 그래요? 호박씨야요.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라를 놓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망가뜨려 놓고 이게 못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 제 개인적으로는 군통수권자가 없었던 일이죠. 좋게 생각하면은, 이게 특수전사령부의 그 중에서 정해진 707 부대원들을 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에 가보면은 우리가 골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계룡대 CC하고 구룡대 CC가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했을 때 아이고 부사관들 주축의 멤버들을 사기 진작 그거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현역 군인들을 불러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골프를 했을까? 아주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제대로 하셨고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완하자 보완. 보완을 유지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우리가 707이 국회로 공중 야간 침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도박이 사령부하고의 이게 서울상공, 용산, 여의도로 진입하는 과정 중에 용산 옆에 어떤 한강변을 따라서 비행을 해야 되는데 비행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냥 대공 화기에서 공격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미션을 받은 게 없고 하니까 수방사 작전처장이 오케이 우리 아는 법 없다. 우리 지시받은 거 없다. 허가할 수 없다 하고 또 그 이전에는 이게 12월 달에는 모르는 거예요. 공중작전에 있어서 가장 제약을 받는 것이 기상입니다. 공중작전. 물론 그 항공기들에 대해서 기상 요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 장비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기상이 좋은 날하고 기상이 악기상인 날은 확실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날도 보면은 날이 소리 날렸죠. 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소리가 나오면은 다들 에어컨 시설이 작동을 하지만 역시 그 조종사에게는 시정에 어떤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구한 IT 그다음에 교통 기상 조건 그다음에 수방사하고의 상호 어떤 협조 체제가 미비됐던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구하게 됐죠.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참 군사작전에 대한 식견이 매우 높아졌어요. 아이고, 다들 너무나 뛰어나십니다. 한국에서 제일 그 정예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들이 여기 올빵해 애들이 네.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까지 했으니 근데 사실은 그때 움직이던 중간 관리자들 실제로 동원됐던 병력들의 그 소극적인 불복종 불복종. 예. 예, 이게 맞아요. 이제 내면에 작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 그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유산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예. 그렇죠. 군인은 뭐 명령의 즉각 복종 이것도 좋은 덕목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헌법 정신이고 군복무 기본법에 네. 제일 강조하는 기준인데 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와 같은 병사들 저변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 대응, 소극적 대응이고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수차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2.3 어떻게 보면 쿠데타가 실패하게 됐던 데는 출동했었던 어떻게 보면 병사들, 중간 간부들의 소극적 대응.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의식이 그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진짜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야 너희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야. 명령이면은 그냥 복종이야.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예. 기계야, 예. 부품이야. 그래서 그분들의 시각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간 아스팔트 위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아들고 했었던 우리 예비역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님들, 장군님들 했는데 대수장 이게 내가 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에게는 문제로 생각 안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정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권리, 군대에서도 최소한도 어떤 병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군인권 그런 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고 또 국방위원회 통해서 다시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했었던 그 결과 그와 같은 게 나오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장에 이들이 투입이 된다 그랬을 때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국민들이 전혀 일부로부터의 대한민국 위협을 받았을 때 그러면 저들을 믿을 수 있으니까 100%가 아니라 200% 믿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 장담합니다. 네. 오늘 최근 온 국민이 겪었던 이 고통 그 원인이 이제 지난 12월 3일 불법적인 쿠데타 시도 또 비상기업의 선포였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한 6개월 남짓을 정말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어요. 예. 뭐 경제는 곤두박질 쳐서 세계에서 최하위로 떠들어진 느낌이에요. 그 실물 경제는 안 돌아가고 소비는 위축되고 수출도 안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될 국제적 과제들은 굉장히 얽혀 있는데 손도 못 쓰고 시간만 보내고 있고 이거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제 새로운 좀 희망을 갖고 다듬고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사학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우리 격동의 시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이 군인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정신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군 출신의 역사학자 네. 교수님을 모시니까 진짜 쿠데타부터 다 그러게. 이전 79년 얘기부터 다 나오네요. 우리나라 진짜 국민들은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최고일 것 같아요. 예. 네. 정치적인 지식도 너무 높고 전체적인 국민이 또 군인들과 이번에 군인들을 저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든든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좋은 말씀 주세요. 네.